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저희 키움증권 스몰캡 담당하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9월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스몰캡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근데 장이 갑자기 날아가네요. 대형주 중심으로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좀 민망해지긴 했는데 네. 또 사실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금리 인하되고 그러면은 중소형주 우리 또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스몰캡에서 또 기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혹시 뭐 테마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테마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조선주 관련돼서 조금 그림이 좋기 때문에 궁금하죠. 네, 조선 기자재 쪽 관련된 중소형주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성과들이 이제 좀 내년도에 좀 나오는 업체들을 좀 찾아야 될 때가 됐잖아요. 하반기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확실히 성과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신성 ENG입니다. 좀 오랜만에 들어요. 이거 한창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핫했던 기업인데 네. 사실 굳이 태양광 얘기 나오기 전에는 이제 클린룸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IT 쪽에 소부장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업체잖아요. 네. 근데 그 클린룸 사업이 사실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반전 모멘텀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클린룸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펩 지을 때 거의 앞단에 그쵸. 네, 이제 초반에 초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에서 가장 좀 효과를 빨리 보는 네, 그런 업체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가 좀 많이 지연이 됐었었죠. 예. 네, 뭐 P4부터 해가지고 대부분들이 이제 좀 지연됐었고 테일러도 사실 좀 지연됐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재개되는 움직임들이 맞아요. 요즘 다시 시동 걸리죠. 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삼성형 쪽과 관련돼서 P4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도 추가 부분들 마무리 쪽 좀 수주를 더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반기 1분기 때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예, 2분기부터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여기는 사실 보면은 삼성전자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았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청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받아가지고 2분기부터 매출 반영이 시작되면서 2분기 때 이제 흑전 시작했고요. 아마 3분기, 4분기 때 이제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연간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 전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던 것들이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정도만 가지고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더 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재개됐다는 거는 투자 사이클이 이제 초입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성 쪽 P2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잘하면 P5까지 네,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테일러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테일러 계속 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관심도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테슬라 쪽 관련된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 소화하기 위해서 투자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아마 올해 한 11월 달쯤 결정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2, 3년 동안 호재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이번에 이제 청주 끝나고 나면 용인 쪽 네, 투자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도 인디애나 쪽, 네, 미국도 가야죠. 네, 좀 늘리려고 지금 부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쪽도 이제 기존에 인도네시아 공장 1차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마 2차도 조만간 논의될 걸로 보고 있어서 요 5개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되면은 2, 3년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침 또 이제 IT 소부장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빨리 공장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클린룸도 다시 이 날갯짓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여기서 이제 사실은 태양광이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태양광은 발목은 여전히 계속 잡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여기 앞서서 언급 안 드린 이슈가 좀 하나 있어요. 뭐죠? 클린룸 관련돼서 네. 그게 이제 사실 최근에 뉴스가 미국 쪽에서 하나 있었었죠. LG 엔솔 관련돼서 예. 네, 굉장히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억류가 구금이 된 되는, 네. 된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워크 퍼밋이었죠. 네, 사실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기반으로 네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억류가 된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신성 ENG는 경쟁사 대비해서 이익이 좀 낮아요, 평균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근로자들, 특히 미국 쪽 근로자들을 대부분 다 이제 시민권자라든가 아니면 워크 퍼밋을 받은 사람들 기반으로 직고용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수가 이익률이 없네요. 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신성이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로 그러네요. 보고 네.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억류 대부분 쪽에서의 업체들도 대부분 다 보면은 경쟁사 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가 사실 보면은 단순하게 이게 LG 엔솔 그냥 2차 전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네요. 네, 모든 사업장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펫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네. 모든 그런 이제 공장들에 이제 적용이 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직고용 형태로 퍼밋과 관련된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장들 국내는 솔직히 좀 변수는 있긴 해요. 네, 뭐 하이닉스,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들도 같이 경쟁한 데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네. 근데 해외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더 가져갈 여지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변수를 줄여놓은 게 신성 ENG에게 앞으로의 어떤 그 해외 매출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제 반전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될 때 신성 ENG가 좋은 타이밍 잘 잡고 계속 내년까지 순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기업이네요. 네. 쿠키런 한창 핫했을 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 왜 뭐 쿠키런이 갑자기 또 잘 되는 건가요? 뭔가요? 갑자기 또 잘 되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잘 됐다기보다는 네네. 해외에서 잘 되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이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사실 네. 지금 네브시스터즈의 매출의 좀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으나 80% 정도, 예. 네, 그 정도를 좀 70,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출시된 4년이 됐어요. 네, 4년이 됐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었다가 작년, 재작년 좀 부침이 있었었죠. 재작년부터. 예, 그래서 부침이 좀 있었었는데 작년 업데이트부터 해서 좀 반등하더니 이번 4주년 업데이트에서 MAU가 대폭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먼슬리 액티브 유저 자체가 기존에 한 4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업데이트 이후엔 800만까지 좀 올라왔다. 거의 더블로 올라온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상당 부분 유저층이 미국 쪽에서 유입이 좀 됐어요. 오. 네, 그런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프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상황이고 3분기는 약간 이제 이벤트가 없는 시점이어가지고 좀 슬로우하게 가겠지만은 네네. 4분기 때는 다시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적이 다시 좀 전반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MAU가 약간 좀 슬로우하더라도 한 600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년 MAU보다는 확실하게 좀 레벨업이 된 상황이어서 이제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있다. 업데이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당연히 그치면은 조금 그냥 뭐 게임 하나 업데이트해서 잘 됐네 그쵸, 정도로 그쵸. 이제 그칠 네. 텐데요. 최근에 TCG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거 테이블 게임이라 그래서 네, 여기 저 기사에서 봤어요. 진짜요? 무슨 쿠키런 카드로 네. 약간 유희왕 게임 하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보통 많이 봤었던 게 뭐 유희왕 카드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이제 그런 포켓몬 카드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많이들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부모님들이 애들 거 좀 사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이 TCG 시장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사이 정도를 차지해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전체 시장이 대략 한 10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 쿠키런 카드가 미국 쪽에 지금 7월 달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판매량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원래 1차로 이제 물량을 먼저 공급을 했었었는데 이거 다 팔렸다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장. 와, 1000만 장? 네, 1000만 장 정도 지금
물량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그 제가 봤던 기사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빠 집에 올 때 쿠키랑 카드 사와 이런 거였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대에서부터 30대 정도 남성들이 어떻게 좀 남자 중심으로 이 유저를 TCG 쪽을 좀 즐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하게 게임은 여성분들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저층이 안 겹쳐요 지금. 그러네요. 카드는 남자가 치고 네, 그 스마트폰 게임은 여성분들이 하고. 네, 좀 더 막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지금 유저층에 대해서 흡수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게임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IP 파워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와 책도 좀 냈었고요. 예. MD 상품들도 냈었고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아무래도 효과들을 이제 발휘하면서 미국 쪽에 이제 들어간 건데 이 TCG랑 미국 쪽 그 캐주얼 게임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굉장히 롱런한다는 겁니다. 안착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아직은 초입이라서 이걸 무조건 롱런할 것이다라고 모르죠. 단정하기는 네. 좀 어렵겠지만은 가능성은 꽤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들이 계속 좀 안정적인 베이스에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4분기 한 11월 달 정도쯤에 이제 신작 게임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작 쪽에서의 테스트들도 최근에 이제 유저들이 미국 쪽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작 효과들도 예전보다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성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게임들을 이제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IP 파워로서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예. 단순하게 게임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만 주기엔 좀 아쉽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올해 이제 예상되고 있는 실적이 대략 한 390억 내외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잘 팔리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정도 실적에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총에서는 업사이드가 한 더 열려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게임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걸 거예요. 아마 이 게임 유행 떨어지면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신작을 만들고 그러다가 조금 신작을 좀 재미없게 만들어서 가끔 이렇게 대박 났다가 고꾸라지는 회사들을 많이 봤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게임이 미국으로 진출을 한 데다가 심지어 카드 게임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순히 게임사가 아니라 IP를 만든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뭐 SAMG 엔터 최근에 많이 갔던 것처럼 그런 종목에 프리미엄을 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아질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 기업을 가져오셨어요? 이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다행히 한라 IMS. 저희가 레포트를 쓰고 나서 쓰고 나서 올랐구나. 올라서 다행이네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무슨 기자재 어떤 걸 납품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거 한번 짚고 가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선박용 계측기. 계측기. 예, 그다음에 이제 선박 통제 장치 예. 쪽 관련된 것을 한 거여서 사실 그 기존 아이템이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아이템인데 네. 이 업체가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기자재 쪽과 관련된 것만 하던 업체들은 기자재 중심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21년도에 이제 광양 쪽에 이제 사업장 하나 인수하면서 선박수리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오. 이 선박수리 산업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선박 수리 산업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선박 수리 아닌가요? 그렇죠. 선박수리는 그 어떤 때 하냐면은 이제 부산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네. 다 이제 배에서 있던 컨테이너를 다 옮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리장 가가지고 따개비 막 따내고 막 그런 것들 해서 이제 수리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코스구나. 거쳐야 되는 뭐 코스입니다.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꼭 그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하긴 해야 돼요. 네, 주기적으로 네네네.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항구에 들릴 때마다 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업이 중요한 게 스케줄링이에요. 도크가 비어 있으면은 실적이 빠지겠죠.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도크가 굉장히 잘 차여 있으면은 이게 실적들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고 이익률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블 디짓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21년도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확실히 효과들이 이제 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의해서 작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16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 나왔었던 이유가 거기에 좀 근간했었었고, 물론 이제 본업에서도 이제 조선 산업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있었긴 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억 좀 넘게, 아니면은 잘하면 200억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지금 성장성을 보일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2, 3년 정도 지금 스케줄링을 다 잡아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쪽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멀티플이 됐습니다. 네. 네, 요새 약간 흐름 자체가 조선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데 그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실적들도 좋아지는데 멀티플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날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한라 IMS뿐만 아니거든요. 뭐 세진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뭐 이런 그런 기자재 업체들이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정보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자재 쪽과 관련된 멀티플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 업체도 멀티플과 관련된 부분들 올릴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놓고 있는 아이템들이 기존에는 이제 좀 약간 스탠다드 관련된 아이템들이었다 하면은 최근에는 친환경 관련된 아이템들 좀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 저감 처리 장치라든가 뭐 해수도 마찬가지고 암모니아를 활용한 이제 연료 효율 개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이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이쪽들이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은 멀티플을 올릴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들은 기존 아이템보다 ASP도 높고 마진율도 더 높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선박수리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기자재 관련된 아이템들도 같이 OPM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멀티플은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올랐는데도 멀티플이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라고 표현하시니까 앞으로도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뭐 틀렸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계속 옆에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뭐 탑픽이 있나요? 저희 중장기 탑픽으로 지금 데브 시스터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료들 혹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은 네네. 이제 처음에 4페이지 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장기와 관련된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집어넣었었는데 이쪽에서 지금 데브 시스터즈를 지금 중장기로 이번에 좀 집어넣었었고요. 기존에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있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로 교체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적 탑픽 데브 시스터즈. 뭐 지금 갑자기 이제 대형주 장세가 됐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얼마 안 가요. 어차피 대형주 장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몰캡 금방 또 이제 다시 시즌이 또 찾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다시 존재감을 알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